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철근 제로 아파트의 문제가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요. 자,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LH에서 2017년도 이후에 지은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293개 2017년 이후에 지어진 무량판 구조로만 지어진 아파트예요. 뭐 다 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293개 아파트를 전수조사해서 검증 과정을 거쳐서 뭐 비파괴 조사, 철근 이제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게 이제 비파괴 조사라고 그래요. 해가지고 3개월 뒤에 발표하겠다라는 거야. 자, 이게 문제가 큰 게 뭐냐면, 지금 2017년도 이전 아파트만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무량판 구조만 문제 삼고 있는 거야. 무량판 구조는 그런 공법이 활성화된 게 한 10년도 안 돼요.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된 게 2017년 이후라고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뭐 벽식 구조, 또는 기둥 방식의, 또 다른 방식의, 그런 방식으로 지었던 아파트에는 문제가 없느냐라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 이 공사하는 공사하는 관행과 어떤 그 설계 과정, 시공 과정, 감리 과정을 보니까 너무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의 아파트 짓는 게 부실한 거야. 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뭐냐면, 이 아파트는 너무 정해진 그 공법과 어떤 시방서대로 짓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맘대로 철근 빼먹고 자기들 맘대로 감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허술하게 다 지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분양가는 계속 올려먹었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돈이 모자르니까, 공사비가 모자르니까 증액해달라고 유치권까지 설정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동안에 입주도 못하게 하고. 자, 거기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문제는 다른 방식의, 지금까지 지었던 다른 방식, 기존의 방식에 지었던 아파트는 왜 그것들은 문제가 없겠느냐 이거야. 솔직히 언제 한 2015년도인가요? 세종에서도 철근 빼먹은 아파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아파트. 그래가지고 계약 취소하고 다시 이 아파트 다시 보강 공사하고. 자, 그런데 그때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업체들이, 그 철근 빼먹은 업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관행이다라고 그러잖아. 그죠? 관행이다. 그러니까 100% 설계된 대로 철근을 넣지 않는 게 관행이라는 거야. 자, 문제는 그게 조금 빼먹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몇십 프로씩 빼먹으면 그 아파트가 오래 가겠냐고, 내구성이 있겠냐고. 자, 그런 데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거기다가 분양가는 맨날 올리고, 지금 강북에서 아파트 분양받는데 12억이 들고, 12억이면 우리가 분양받을 수도 없어요. 일반 중산층으로서는 12억을 어떻게 받냐고. 내가 사는 아파트가 5억 6억인데 그것도 빚 내서 5억 6억이잖아. 예? 한 6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빚은 한 2억이잖아. 그럼 난 4억밖에 없는데 4억을 가지고 가서 12억짜리를 어떻게 받냐고. 그 잔금도 못 내. 대출도 안 나와. 그죠? 자,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293개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를 전수조사하겠다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는 그 A급지의 아파트들이 무대기로 들어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집값이 30억인데 혹시 순살이 아니냐? 자,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무대기로 걸려있다라는 거야. 물론 이제 이 아파트들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죠.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는 없겠죠. 그죠? 30억짜리 아파트인데 거기 철근 빼먹으면 이건 나쁜 놈들이지. 그죠? 자, 그래서 반포, 서밋, 트리마제, 여기 저기 성수동에 있는 거죠. 자, 이런 데가 이제 무량판 아파트인데, 자, 이런 아파트들이 혹시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야. 문제는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굉장히 민심이 들썩거리는 문제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철근이 안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 그죠? 그것도
위에서 무너질지, 예? 지하층에서 무너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민심이 지금 흉흉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그 문제가 뭐냐면 뭐 하나 이슈가 생기면 여야가 닭다리 되도록 닭같이 그냥 서로 닭같이 그냥 붙잖아. 싸움을 하잖아. 그죠?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그죠? 싸우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내년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죠? 그런데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아파트들이 서울, 경기도에 또 몰려있잖아. 또 이상하게 서울, 경기도에 몰려있더라고. 뭐 지방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지방이야 어차피 지역색이 있으니까 표심이 그렇게 달라지진 않는데, 이 경기도 같은 데는 누가 잘못했냐에 따라 표심이 확 달라질 수 있어. 그렇잖아요. 뭐 아파트를 제대로 짓질 않았어. 내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것도 피도 어마어마하게 주고 들어왔는데, 근데 부실 아파트야. 그러면 그것을 뭐랄까요, 지었던 그 주체, 뭐 주체라고 할까요? 그걸 관리 감독하지 못한 정권은 아무래도 욕을 얻어먹겠죠. 그죠? 자,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여야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293곳 민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아닌 주거동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단지가 100여 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게, 만약에 주거동에서 무량판 구조에 철근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 그죠? 내 집 위에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무량판 구조면. 근데 철근이 제대로 안 들어갔으면 그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야. 자, 이제 건설회사들이, 자기가 이제 무량판 구조로 지은 건설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미리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몇 개씩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요번에 이제 검단 GS자의 철근이 누락됐었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LH에서 지은 아파트, 이게 전관 카르텔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계를 어느 건축사에 줬는데, 그걸 또 하도급을 주나 봐. 뭐 이제 예를 들어 하도급을 주면, 그 구조도면은, 그러니까 구조에 관한 도면은 구조 기술사가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 기술사에 도장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만약에 그 아파트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 짓다가 문제가 있다, 또는 완성돼 문제가 있다면 그 구조 기술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소위 이 사람들 연봉이 비싸잖아. 그만큼 철저하게 구조 계산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라. 그래서 이제 구조 기술사가 있는 설계사가, 그 건축사가 그 도면을 완성해서 그 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무자격 업체가 설계를 했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 사는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그냥 전관 카르텔에서 부실하게 설계하고 부실하게 시공했다. 야, 이건 완전히 뭐 후진국에서 일어난 일이지, 그죠? 대한민국은 건설에 관한 거의 뭐 세계 빅10이잖아요, 그죠? 10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수준인데, 뭐 토목 같은 건 뭐 거의 빅3고, 그죠? 야, 그런 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이건 완전히 퇴보인 거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를 그냥 짓기만 하면 다 팔리니까 그냥 빨리빨리 이 시공비를 절약해서 줄여서 빨리빨리 지어서 돈을 벌어먹겠다는 그런 그 건설사들과 그 밑에 그 시공업체들의 합작품이다. 그걸 또 관리 감독 못한 정부의 책임까지 결국은 그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2017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를 한정짓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좀 정치적으로 보면 2017년에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 그러니까 또 거기다 또 못을 박는 것 같아. 예. 그리고 한 그 4년마다죠. 4년마다 그
종합 점검을 해. 아파트든 뭐 종합 뭐 어떤 일정한 면적의 어떤 종합 그 복합 상가든지 그 건축사들이 건축사 또는 엔지니어링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그 건물의 내구성 뭐 전체적인 종합 점검을 해.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나 없나. 그래서 이제 2017년으로 정했다라는 거야. 2017년까지만 돌아가도 지금 이게 몇 년째예요, 이게. 한 6년 치잖아. 6년 동안 그 지은 무량판 구조를 다 점검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사실은. 그죠? 근데 만약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 점검한 아파트에서 막 그 부실이 나왔다. 뭐 철근을 제대로 안 놔둔다든지, 뭐 조금 부족한 거야. 보강공사 하면 되겠지만, 뭐 진짜 한 30-40% 빼먹었다. 뭐 아니면 뭐 다 빼먹었다. 뭐 그렇게 그런 아파트가 나오면 그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 그죠? 그럼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나와야 돼. 만약에 철근을 다 빼먹었다. 그럼 살고 있는 다 나와야지. 그리고 보상은 다 해주고 그리고 그 건설사는 보상 못하면 그냥 망하는 거지. 만약에 그 시공사가 뭐 별로 크지 않은 규모의 회사인데 보상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그 재산 다 날리는 거야. 그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자, 지금 293개 전수조사 한다는 아파트들을 보니까, 자, 보세요. 다 이거 유명한 아파트야. 자, 참, 아이러니한 게, 보세요. 서울숲 트리마제 2017년 준공. 왕십리 자이. 이거 다 몇십억짜리 아니야.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 서울숲 리버뷰 자이. 이편한 세상 금호파크 힐. 이거 뭐 다, 뭐 몇십억짜리네. 그죠? 자, 이외에도 반포 서민, 고독 롯데캐슬 베네루체,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둔촌주공도 무량판 구조로 졌다고 하더라고. 그 지하층은. 문제는 없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문제는 없다고. 그 아파트가 문제 생기면 큰일 나지, 진짜. 우리나라 건설사들 다 망하는 거지. 다행히도 둔촌주공은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경기도에서는 위례 운암역 프루지오. 다 이거 과천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서밋. 자, 이런 지역에서 무량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고급 아파트, 이런 고급지의 아파트들도 경비를 줄이려고, 시공비를 줄이려고 무량판 구조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건, 서민 아파트건, 전부 다 공사비를 아끼려고, 이렇게 졌다라는 거야. 비싼 아파트라고 특별한 거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비상 걸렸어요. 비상 걸려가지고 이게 정부가 또 필요시에는 단계별로 이것도 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지금은 2017년 이후잖아요. 2013년 이후 준공단지도 조사할 거예요. 이게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량판 구조가 부실 시공했다고 해서 갑자기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연차가 오래된 거는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해야지. 그죠? 정부가 조사 안 하면 그 단지에서라도 조사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10대 건설사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졌겠어. 자, 이미 입주한 단지의 설계 도면을 재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 건설사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 그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무 부실하게 진 거야. 우리가 우리끼리 이제 좀 잘 아는 사람끼리 얘기할 때, 그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무너질 때, 아니 저 그 큰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 그런 회사는 저 시공 관리도 안 하나? 뭐 그게 현장 소장한테 맡기고 그 의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야. 본사에서 시공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 전혀. 공정관리, 그걸 2중, 3중으로 관리를 해야지. 현장 소장만 믿고 있으면 안 되지. 그걸 본사에서도 이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안 되는지, 보고서가 계속 오를 거 아니야. 몇 월 며칠 날 타설했다. 며칠간 양생했다. 그 양생이 너무 빠르면,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브레이크 걸 수도 있고, 그런 그 감독 체계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 그죠? 알았다. 이게 지금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GS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 거기도 그렇고. 자, 이게 결국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그냥 현장 소장한테 맡기는 거야. 그리고 현장 소장은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아파트를 주어진 공개 안에 무조건 진다고 하니까 무조건 강행군하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양생을 오고, 장마가 와도 양생을 오고, 그죠? 눈이 와도 양생을 오고, 그러면서 공사 일정만 마치다가 결국 이런 사고가 나는 거야.
심각한 거야 이거. 자,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이거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자, 이게 문제는 또 뭐냐면 이 무량판 구조는 상가 건물에서 많이 짓는단 말이야. 근데 이 상가 건물은 지금 전수조사도 안 했어. 상가 건물에서 무너진 데가 어디야? 삼풍백화점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부실은 상가 건물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합상가 무량판 구조로 진 데는 정말 종합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 철저하게 하셔야 돼. 제2의 삼풍백화점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자, 어쨌든 정부가 이제 그 신혼희망타운, 뭐 행복타운 뭐 들어간 데가 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계약 취소도 가능하도록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겠다라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안 해주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빠르게 대응을, 그러니까 해주고 나가라 이거야. 나가기도 또 쉽지도 않아. 이게 왜냐면 이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 그죠? 어쨌든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보강공사하고 그거 다시 파는 데는 자신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여야가 싸우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여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가고 있어. 왜냐면 자기네가 정권 잡았을 때 진 것들이 아니라 이거야. 그죠? 그 말은 또 일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카르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연계해서 건설 카르텔 문제를 전국 이슈로 부각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야가 지금 뭐 거의 막상막하잖아. 그러니까 둘이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야. 이걸 자기들이 그 선거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는 거지. 야, 이제 뭐 그거는 뭐 지들끼리 싸우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 건설 분야. 그때 또 집값도 많이 올려가지고 문제가 됐잖아. 그래서 김현미, 변창흠, 뭐 국토부 장관이 책임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실 설계 시공감리 뭐 이런 게 횡행했다라는 것을 국민 앞에 발표해야 된다. 그리고 전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뭐 우리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여야가 싸우는 거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문제는 2차 전수조사에서 얼마나 부실이 나오냐. 그리고 제대로 조사를 하느냐. 얼마나 요번에 문제가 컸으면은 LH에서 그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도 하기 전에 거기다가 천막 쳐놓고 몰래 보강공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뭐 밴드 찌르는 줄 알았는데 그거 얼마나 급했으면. 그죠? 자, 문제야 이거. 그죠? 문제야. 뭐 급할 수밖에 없죠. 그죠? 철근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데 어떤 단지는 뭐 양주 회천 지역인가 뭐 거기는 철근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니까 놀래가지고 텐트 쳐놓고서 천막 쳐놓고서 보강공사한 거 아니야. 야, 정말 이거 심각한 거야. 자,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는 이 민간 아파트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 아파트도 제대로 졌겠냐 이거야. 제대로 졌겠냐? 저는 제대로 안 졌다고 봐요. 자, 이상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